사람에게 지친 당신에게 정약용이 건네는 말 3부. 기준 이후의 삶.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했고,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또 흔들립니다. 일을 하면 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복잡합니다. 어떤 날은 기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기준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일이 밀려오면 기준을 미루고 싶어집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기준을 지키는 게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는데 나만 기준을 지키려니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을 세웠는데 왜 여전히 힘들지?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더 외로워지지? 기준이 있으면 삶이 단단해진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흔들리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기준이 있어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있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다릅니다. 쉽지는 않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힘들지만 돌아올 곳은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중심은 있습니다. 정약용도 기준이 있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기로 했고 도리를 지키며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유배를 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오해받았습니다. 기준을 지켰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어도 삶은 쉽지 않았지만 기준이 없으면 더 무너졌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준이 삶을 쉽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준이 나를 지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세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기준을 지키며 사는 삶의 모양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는 순간들. 가족을 만나면 나를 미룹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맞춰줍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내가 지쳐도 웃어 보입니다. 직장에 가면 나를 숨깁니다. 상사 앞에서는 부하가 됩니다.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어도 따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를 조정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상황에 맞춰 나를 바꿉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의 여러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어른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옵니다.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해왔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삼켰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킨 관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갈등은 없지만 진심도 없습니다. 편해 보이지만 공허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거리를 두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차갑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가깝되 흐트러지지 않고 공손하되 빈틈이 없어야 한다. 목민심서. 가깝되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친밀하되 경계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공손하되 빈틈이 없다는 건 예의는 갖추되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내가 사라지면 진짜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나를 잃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휩싸이고 상대의 문제에 빠지고 내 경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되고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적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깝되 흐트러지지 않는 거리. 친밀하되 나를 잃지 않는 거리. 연결되되 삼켜지지 않는 거리. 가족과의 거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되 부모님의 기대에 모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되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도하되 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거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사를 존중하되 부당한 요구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되 내 건강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되 나를 소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거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아끼되 친구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를 돕되 내가 무너질 때까지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하되 나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는 건 자기 소모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지키는 관계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지만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제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아꼈지만 친구들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웠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를 지켜낸 방법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마십시오. 가까워지되 나를 지키십시오. 사랑하되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거리를 조정하는 게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조정하는 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잃으면 결국 관계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과 물러남의 기준. 말하지 않는 것이 항상 패배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더 강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합니다.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항상 도망은 아닙니다. 어떤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게 지키는 겁니다. 모든 걸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 것인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날 것인가? 그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회피하는 건지 진짜 선택하는 건지 모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침묵할 때를 알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걸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을 내린 사람에게 아무리 증거를 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이 답입니다. 설명하려 애쓰다가 나만 상처받습니다. 이해시키려 노력하다가 나만 지칩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다가 나만 무너집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침묵하면 허물이 적다. 논어구 금주.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삽니다.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허물이 적습니다. 침묵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침묵이 있고 존엄을 지키는 침묵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설명할 가치가 없다. 이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낫다. 지금은 침묵이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러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이깁니다. 상대가 원하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끌어내리려는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정약용은 물러날 때를 알았습니다. 정치적 싸움에서 그는 물러났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그는 물러났습니다. 그게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게 더 현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러나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물러나는 게 보존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겁니다. 소모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고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갑니다. 기준이 그걸 정합니다. 언제 침묵할 것인가?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설명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강할 때, 이럴 때는 침묵합니다. 언제 말할 것인가? 나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내 기준이 위협받을 때, 침묵이 나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럴 때는 말합니다.
언제 물러날 것인가? 이 싸움이 나를 소모시킬 때, 이 관계가 나를 무너뜨릴 때, 물러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일 때, 이럴 때는 물러납니다. 언제 나아갈 것인가? 나의 가치가 걸린 일일 때, 내 기준을 지켜야 할 때, 나아가는 게 옳을 때, 이럴 때는 나아갑니다. 침묵과 물러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품격을 지켰습니다. 억울했지만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았지만 끝까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지만 그 침묵에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나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물러남이 나를 보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과 물러남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일에 삼켜지지 않는 태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했고 주어진 책임은 다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배웠고 그게 성실함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모되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쳐갔습니다. 책임을 다하면 다할수록 무너져갔습니다. 성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에 삼켜졌습니다. 일이 나를 규정했습니다. 일을 잘하면 가치 있는 사람 같고 일을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일이 나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책임과 자기 파괴는 다릅니다. 책임을 다하는 건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파괴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되 나를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공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료로서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학자로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되 자기를 돌봤습니다. 책임을 다하되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성실했지만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하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일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파괴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일이고 나는 나입니다. 둘째, 일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무한정 일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 쉴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셋째, 일보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에 삼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일을 하다가 관계를 잃습니다. 일을 하다가 자기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왜 나를 챙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일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지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 쉴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일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일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되 자기를 돌봤습니다. 산책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기를 관리했습니다. 일을 하되 나를 잃지 마십시오. 책임을 다하되 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성실하되 자기를 돌보십시오. 일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인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해도 일을 못해도 나는 나입니다. 일에 삼켜지지 않는 태도. 그게 기준을 지키며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답게 일한다는 것.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빨리 성공했는가. 이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높은 직급에 오르지 못하면 뒤처진 것 같습니다. 빨리 성공하지 못하면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결과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성과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은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을 할 때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인가? 백성을 위한 일인가? 내 이익을 위한 일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인가? 성과보다 도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도리에 맞게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성과를 위해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람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다하되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목민심서. 직분을 다한다는 건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칭찬받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입니다. 성과는 부산물입니다. 일을 잘하면 성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위해 일하면 일이 왜곡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성과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람답게 일한다는 것. 그건 성과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일한다는 건 성과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을 바르게 하되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직업과 존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직업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답합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으로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관료였다가 유배자가 되었습니다.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직업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사람됨에 있었습니다. 관료든 유배자든 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답게 도리에 맞게 살았습니다. 직업이 바뀌어도 사람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업으로 당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성과로 당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되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성과를 요구하고 사회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스스로도 성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성과가 좋든 나쁘든 나는 나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일하는 것. 그게 기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관계의 끝을 대하는 태도. 모든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멀어집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떠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집니다. 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실패로 해석하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더 잘했으면 관계가 유지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자기를 탓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이 항상 실패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는 게 오히려 건강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도 관계가 끝났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떠났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배를 가면서 많은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때가 있으니 억지로 붙들 수 없다. 여유당전서.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붙들 수 없습니다. 관계를 붙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면 둘 다 지칩니다. 이미 식은 마음을 붙들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관계가 끝나도 그 관계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한때는 좋았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끝났지만 그때는 진실했습니다. 관계의 끝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관계의 끝을 과정으로 보십시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하는 게 건강한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관계가 끝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들지 않았고
멀어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다 했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관계의 끝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원망하고 집착하고 풋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놓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자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두 사람의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서로의 길이 달라진 겁니다. 관계의 끝을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지속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상의 선택.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면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도 힘내야지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되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하루를 만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무조건 맞춰줍니까? 아니면 내 의견도 말합니까? 그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일을 할 때 어떤 속도로 합니까? 끝없이 달립니까? 아니면 적당히 쉬면서 합니까? 그 속도가 건강을 만듭니다. 하루의 말투, 속도, 반응. 이런 작은 것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일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일상의 규칙에 그를 지켰습니다. 하루하루 자기를 닦는 것이 큰 성취보다 중요하다. 심경밀험. 하루하루 자기를 닦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큰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상의 선택들. 첫째,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안 돼 대신 이번엔 안 됐네라고 말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둘째,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끝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쉽니다. 바쁘다가 멈춥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게 나를 지킵니다. 셋째,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반응할 일이 아니야라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은 나를 덜 몰아붙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을 만나서 무조건 맞춰주는 대신 내 의견도 말하는 것. 일을 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대신 중간에 쉬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결국 삶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그 일상이 그를 지켰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일상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오늘 어떤 속도로 살 것인가? 오늘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거창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택부터 바꾸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는 말투, 일하는 속도,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 이런 작은 것들을 조금씩 바꾸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당신을 바꿉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가끔은 흔들립니다. 가끔은 무너집니다. 가끔은 기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돌아올 곳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답게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답게 도리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정약용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되찾지 못했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도리를 지켰고 사람을 존중했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어도 가치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도리를 지키며 살면 됩니다. 빨리 이루지 않아도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기준 위에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무너져도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압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기로 했어. 나는 도리를 지키기로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도리를 지키면 됩니다. 빨리 이루지 않아도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약용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걸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돌아올 기준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흔들렸을 때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 무너졌을 때 여기로 돌아가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도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지켰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지키면서 살아도 됩니다. 성과를 내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게 의미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삶.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오늘도 사람을 지키며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